뉴 컨피던스 세계적인 뇌과학적 얽힌 성공에 대한 비밀인데, 뉴 컨피던스 자신감은 외국 렌즈다. 브렉시트가 2016년에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가 가결되고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에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영국 은행 총재와 다른 전문가들의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경제적인 빈곤층이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바로 그들이 유럽연합 탈퇴에 적극 찬성했다. 국민투표 유리에 유권자들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비관적인 경제 전망을 지겹도록 들어야 했지만 브렉시트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정치인들의 경제 천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끝없이 휩쓸렸다. 교육 수준을 놓고 더 빈곤한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강하게 찬성했다. 교육 수준을 놓고 부유할수록 글로벌 경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탈퇴 반대의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수백 년 영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초래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 요소는 바로 나이였다. 18세와 24세 사이의 인구는 27%가 브렉시트에 찬성한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60%가 브렉시트에 찬성했다. 2년 후에 두 번째 국민투표가 있다면 어떤 표를 던질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 65세 이상의 찬성비는 66%로 오른 반면에 18세와 24세 사이의 찬성비율은 18%로 떨어졌다. 모든 사람이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칠 이슈가 여는 정부의 홍수에 노출되었다. 노년층과 청년층이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비교적 공정한 영국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이 반대 의견에 관한 정보에도 비슷한 정도로 노출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측이 청년층과 노년층의 마음에 정반대의 영향을 끼쳤다. 왜 그랬을까? 이상하게도 이는 자신감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와 관계가 있었고, 브렉시트에 대한 몹시 흥미로운 생각 역시 드러내어 주었다. 학교물 성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보자. 원하는 점수는 B이지만 매일 여러 번이 C였다. 당신은 미래의 학업 성취에 대한 자신감에 타격을 입었다. 반대로 B를 원했지만 성적은 A였을 경우에 자신감이 취소할 것이고, 당신은 학업 성취에 대한 자기평가를 업데이트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기대를 넘어섰던 결과나 성공과 함께 조금씩 차오르고 희망이 좌절될 때마다 조금씩 가라앉는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살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차곡차곡 쌓여온 최종 결과물일 뿐인가?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점수보다 긍정적인 점수에 훨씬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런 것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과 자기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라본다는 뜻이다. 이를 비대칭 정보 갱신이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믿는 이유이자 우월 착각이라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평균 이상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외과에서나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기술을 과대평가한다. 여성 운전자나 여성 외과 의사들은 자기 능력을 남성보다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논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현실적인 낙관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러커스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폐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32% 더 낮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혼할 확률은 49% 더 낮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학생은 자신이 다른 평범한 학생보다 상을 받을 확률이 13% 더 높다고 생각한다. 무작위로 카드를 한 장 뽑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카드를 뽑을 확률이 남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규모의 도박 산업이 성행할 수 있게 만드는 외국 렌즈의 예다.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생각보다 나타난 좋은 소식은 뇌의 좌측 앞쪽과 전두엽 중앙 부분에 입력이 된다. 반대로 암에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나쁜 소식은 뇌의 반대쪽 우측 하전두회에 입력이 된다. 보통 사람은 뇌는 대체로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긍정적인 소식이 더 치중할수록 뇌의 좌측 앞쪽 부분이 편도체나 뇌도와 같은 감정센터와 더 강하게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낙관주의자들은 좋은 소식과 뇌의 감정센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더 두껍다는 뜻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긍정적인 사고는 과거 또는 장밋빛 유리를 통해 바라보게 만들어 기억도 더 긍정적으로 형성한다. 예외는 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훨씬 덜하다. 가벼운 우울감이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가 나쁜 소식을 전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뇌는 우리 좋은 소식에 더 방점을 둔다. 하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세대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한 가지 중대한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방식은 평생 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는 몹시 다르다. 우리는 부정적인 소식에 40세 정도의 나이대가 가장 크게 반응한다. 어린 시절에는 반응이 별로 없다가 점차 증가해서 중년이 되면 최고조에 달한다. 하지만 60대에 70대를 거치며 꾸준히 줄어들어서 80대가 되면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덜 반응하게 된다. 나쁜 소식에 대한 이와 같은 반응 감소가 경제학자들과 은행가들의 브렉시트에 대한 심각한 경고, 말하자면 공포 프로젝트를 65세 이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 그들의 뇌는 젊은 때에 비해서 나쁜 소식에 큰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브렉시트 결과에 관한 잘못한 낙관주의의 거품 안에 남게 된 것이다. 그러니 18세와 24세 사이의 뇌가 브렉시트에 강하게 반대한 것과 달리 그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자신감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하는 왜곡 렌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약간의 착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달에 가거나 인터넷을 발명하거나 천년들을 박멸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착각이 자신감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작용을 보여준다. 자신감은 항우울제다. 1933년 미국은 끝나지 않는 대공황이 깊은 수렁에 빠졌고 월트 디즈니의 만화 캐릭터의 행운의 토끼 오스왈드가 자신감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얻었다. 오스왈드는 알을 낳는 행복한 닭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악취가 나는 항무지에서 고가를 쓴 새까만 죽음이 농장으로 와 동물들에게 우울한 그림자를 들이온다. 오스왈드는 워싱턴을 가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다시 농장 동물을 돌볼 수 있는 자신감 주사를 맞는다. 그리고 동물들은 알을 낳지 않으려는 무기력한 슬픔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온다. 75년 후인 2008년 미국과 전 세계는 대침체라는 또 다른 경제위기로 휘청, 수백만 명이 파산,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아 그와 같은 불행을 겪은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고, 이런 대침체가 끝난 후에도 몇 년 동안 지속, 오스왈드 농장의 운 좋은 닭들과 달리 그들을 우울에서 꺼내줄 대통령의 자신감 주사 같은 것은 없었다. 대침체로 인해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는 만여 명 정도 증가했다. 오스왈드의 만화는 자신감과 우울, 불안의 복잡한 관계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라앉은 기분과 불안 같은 감정의 의료화 증가는 위협적인 상황이 우리를 슬프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 다소 상식적인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 온 경향이 있다. 그와 같은 반응은 뇌에 오류가 생겨서 야기된 질병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몹시 정상적이다. 자신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의 항우울제,
작용이다. 자신감은 또한 매우 효과적인 항불안제이기도 하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인간은 내는 끊임없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기계와 같다. 그리고 그 예측이 잘못되면 곧장 의식적인 상태로 전환이 된다. 반대편 차선의 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내 앞으로 돌진하거나 친구가 암 말기라는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처럼 말이다. 성공을 기대할 때 뇌는 저항기의 분것의 보상체계에서 강력한 활동파를 내뿜는다. 신경전달 물질이 도파민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메신저다. 보상체계의 활동은 항불안과 항우울로 효과로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의욕을 높여준다. 그리고 방금 확인했듯이 뇌는 불쾌하고 실망스러운 예측 오류보다 기분 좋은 예측 오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 편이다. 이 긍정적인 반동은 대부분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아주 약간 더 능력을 발휘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일어난다. 뇌의 보상체계는 예측 오류에 의해서 작동한다. 사전 기대와 실제 상황 사이의 그 간극에서 말이다. 그러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면 뇌는 기대 이상의 성공의 기쁜 좋은 맥박과 긍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의 주요 원천 중의 하나인 숙달감이다. 경기 침체로 직장과 돈, 집을 잃었다면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예측 오류가 뇌의 보상체계 활동을 억제한다. 이는 도파민의 활동을 감소시켜서 기분을 가라앉히고 불안하게 만든다. 그와 같은 극적인 사건을 겪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는 미래의 경제 상태에 대한 희망을 감소시켜서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자신감을 앗아간다. 앞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실질적인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자신감을 느낀다. 만성우울이나 비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사실 직시보다도 그와 같은 자기 기만 전략이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자신감이 우울을 물리치고 불안을 억제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마음에 희망을 품고 한 걸음 넘어서 종종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마찬가지. 주식시장 스포츠 국가 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오르내린다. 예를 들면 영국 축구 대표팀의 성적은 런던 국제증권거래소 지수에 그대로 드러난다. 선수들의 기량이 좋으면 투자자들의 기분도 좋아져 주가가 회복되고 이런 자신감과 행복이 친자매와 같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의 세 번째 작용이다.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또 효과 좋은 기분 촉진제이자 불안 감소제다. 그렇다면 좋은 기분과 불안 감소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자신감의 네 번째 작용을 정확히 보여준다. 바로 행동하기이다. 자신감. 행동하기. 자신감은 행동하게 만든다. 저는 비즈니스 컨설턴트다. 행동하기.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커리어는 위태로워졌다. 조금씩 회의가 빠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고객과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날 때 특히 그렇게 얼굴 목이 빨개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정도. 일부러 회의에 늦거나 다른 약속이 있다면 일찍 자리를 뜨기도 하고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고객 앞에서 복잡한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며 불안을 날려버리기도 했지만은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자신감이 줄었다. 결국 그녀는 능력이 부족한 동료들이 이 일을 맡기 시작했는데 고객과 관계를 맺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은 동료들이 훨씬 나았다. 그녀는 런던 북부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주말에 혼자 느꼈던 그조차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결국 저의 기분은 급격히 나빠졌고 종종 우울감도 느꼈다. 불안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자꾸 줄어들고 복잡한 업무에 도전하기 싫어지고 평가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 역시 저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했다. 데일리 비스트에 따르면 그의 모친 다이애나 왕비의 사망 이후 사람들은 많은 곳에서 끔찍한 공황 발작을 겪기 시작했다고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말했다. 심장이 세탁기가 돌아갈 때처럼 쿵쿵거리고 땀이 나기 시작.
달아나고 싶은 운동, 충동. 배우 휴 그랜트 역시 불안으로 고생했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에서 말했다. 갑자기 얼어버린 그랜트의 모습에서 우리는 불안의 근본적인 특성을, 불안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두렵다. 불안한 이유를 모른다면, 혹은 위협이 자기 안에 나오는 것 같다면 싸울 대상은 없다. 그러므로 도망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자 안전하고 익숙한 도피처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랜트가 오랫동안 영화계를 떠나 있었던 가장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해리 왕자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지위 때문에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숨막힐 것 같은 공항으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서고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군인이자 왕자였으니 말이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더 많았다. 불안과 우울로 힘들었지만 회의 없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억지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하는 친구들도 없었다. 그녀는 불안 행동의 논리를 따라서 점차 일을 줄여갈 수 있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물러나고 싶다는衝動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만 일을 더 은둔하고 싶었다. 자신감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잠재운다. 시나리오 작가 마샬 브랭미는 인용한 우디 앨런의 말이 이를 압축해서 드러낸다. 나는 한 가지 배웠다. 우디 앨런이 말했듯이 성공의 80%는 일단 나타나는 데 있다. 가끔은 침대에 숨어 있는 것이 훨씬 쉽다. 나는 둘 다 해보았다. 우리 앨런의 말은 정확했다. 일단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반복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 저와 같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보통 살면서 훨씬 적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행동을 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기회도 더 적다. 자신감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 심리학자들은 저가 느낀 같은 공포증을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치료한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만날 때 어떤 두려움이 자극되는지 정확히 찾고 그 사고 패턴을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녀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을 실천 가능한 단계들을 밟아가며 천천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성취감을 경험해 자신감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행히 저는 그와 같은 인지행동요법에 정통한 훌륭한 임상심리학자를 만날 수 있었고, 누구나 해야 할 일의 앞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자신감은 회피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자기 신뢰 역시 하기 싫었던 일을 할 때는 얻는 그 숙달감에 큰 덕을 본다. 연구자들은 저가 느낀 것 같은 공포증을 치료할 때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두려움의 극복 여부를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자신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그 결과 감성적인 회복 탄력성도 얻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복잡한 심리적인 장치들과 삶 전반에 자신감이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높은 자신감의 이면에는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깊은 함정 또한 존재한다.